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1, 2, 3, 4가동, 이하동, 해화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신 관련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전지수과 도로가, 공원 녹지가의 적극적인 피해 복구 노력에 주민의 대표로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치하였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에 대해서도 자제 공고만 하고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00명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실내 집단 운동시설 이용과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제과점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등에서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가하면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일별로는 등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최근 확진자 1일 발생 현황을 보면 10월 1일 67명, 5일 73명, 7일 114명으로 10월 12일 97명으로 일별로 등락이 심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며 언제 폭발적으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전방군부대,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국회, 정부 서울청사,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서 해양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까 모두들 노심초사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방문자들이 청사를 출입할 때 체온을 재고 각 부서의 방문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기로 된 관리 대장의 맹점은 한 사람의 직원이 전담해서 일일이 통제하지 않는 한 방문자가 출입 기록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확진자 발생 시 구청 방문자들에게 검사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기록을 수합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구청사 방문자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한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되 QR 코드 출입 명부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 시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 기록이 전산 서버에 남아 4주간 보관돼 뒤 폐기되는 안심 콜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고양시, 하동시, 강주시 북구에서는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 본청에서 시범 운영한 후에 각동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떠나 우리 구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해로 추석이 끝난 직후 포천의 군부대
230명의 장병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인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가 일체 금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이 무증상자였다고 합니다. 즉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무증상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무증상 상태로 지내다 회복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문제는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그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 재택근무 지침에는 그 대상을 임산부나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감염병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조심할 일이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 밀폐되고 복잡한 지하철, 광역버스 등에서 두세 시간 노출되고 있고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혼잡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중에도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데 협조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제를 적용해야 하고 식사 문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제290회 정례회 당시 본 의원이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원팀 구성은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TF팀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지중화 사업 업무를 살펴보았더니 지중화 구간 선정, 협약 체결,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굴착 복구, 민원 처리, 공사 설명회 등 공사 감독은 도로과에서 도시비우기 관련 협의는 도시 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 업무 연속성이 반감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내년에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구역을 보면 사직로 8길, 세문안로 2길, 개동길 6개 대상지에 총 공사비 8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고 30억 공사 규모의 보행특구 사업과 200억 규모의 강화문 광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또한 서울시 영역 중에 있으나 우리 구 시행 주관 부서가 부재 중입니다. 또한 도로 분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품질 지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관리팀을 도로과로 이관시키고 도로과의 지중화 사업 전문팀인 가칭 시책 추진팀을 만들어서 한전이나 서울시의 지원 예산도 확보하고 지중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